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50에 읽는 노자라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최근에 출간되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부족했고 앞으로 남은 인생 후반전을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노자의 도덕경을 통해서 살펴본 그런 책입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에 읽는 노자. 인생 후반전을 맞으면서 잠시 숨고르기가 필요할 때 노자. 멈춤. 삶에는 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바삐 걸을 때는 길가에 핀 민들레와 제비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다. 그것들은 너무 작아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서는 결코 볼 수가 없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 작지만 소중한 것들. 그것은 우리가 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우리 눈에 들어온다. 사람마다 그 정도와 결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인생 후반기에는 공성보다 수성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지지불태 가이장구.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고 오래간다. 도법자연.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그래서 노자는 도가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고 했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욕심을 내려놓고 서두르지 않고 내 분수와 자리에 맞게 하루하루를 여유롭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을 닮은 삶이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대체로 부드러워진다.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그렇게 만든다. 바닷가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강한 힘을 가진 쇠망치가 아니라 영겁의 세월 동안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이다. 파도에 실려오는 세월의 힘이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들듯이 사람도 세월의 힘으로 유연해진다. 인생은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순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인생 후반전에 비로소 깨닫는다. 흙탕물은 가만두면 절로 맑아진다.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휘저으면 더 탁해진다. 흙탕물이 맑아지게 하는 방법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것이다. 가만히 두면 시간이 흐르면서 흙탕물은 저절로 맑아진다. 무의의 힘이란 그런 것이다. 비틀즈의 Let It Be는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랫말이다. 내가 힘들 때마다 어머니는 내게 지혜의 말씀을 하셨죠. 애야 가만히 두렴. 지식은 버리고 지혜는 쌓아라.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는 것의 힘은 그리 크지 않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학문은 하루하루 더하고 도는 하루하루 덜어낸다. 모래로 가득 찬 항아리에 큰 돌을 넣기 위해서는 먼저 항아리의 모래를 모두 비워야 한다. 사람의 머리도 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자잘한 지식부터 비워야 한다. 그래서 노자는 위도 일손, 도는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큰 길 놔두고 새길을 찾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곧은 길을 걸어야 한다. 그 길이 걷기도 편하고 탈도 없다. 자칫 새길을 탐하다가 인생의 말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전설적인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My Way에 나오는 노랫말처럼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원칙대로 정도를 지키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이고 노자가 말하는 도를 실천하는 길이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해온 그 모든 일을 생각해보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었다고 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난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절름발이 자라가 천리를 간다. 걷기는 세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에게 다 유익한 운동이지만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운동이다. 뇌에는 편도체와 해마가 있는데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분노를 관장하는 곳이 편도체이고 해마는 그 반대 영역인 기쁜 감정, 즐거움을 관장하는 영역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하거나 슬플 때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편도체의 기량작용을 하는 해마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기쁨이나 즐거운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성찰. 어제가 있기에 오늘이 있다. 노자는 우주 만물을 하나로 연결된 통합체로 인식한다.
노자에게서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름다움은 추함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역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상호 교환적이다. 오늘의 선이 내일의 악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악이 내일의 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존재 양식은 모든 사물과 현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과거의 축적물이고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노자 사상은 주체 사상이다. 노자에게서 개인은 천하보다 더 우선한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남들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남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남은 인생 후반전을 가장 보람되게 사는 방법이다. 그렇게 살면 눈을 감는 순간 조금이라도 후회를 덜 남기게 될 것이다. 통나무의 소박함으로 욕심을 억누른다. 욕심을 부리자면 세상은 한정없다. 돈 욕심, 명예 욕심, 건강 욕심 등 욕심껏 세상을 살자면 한도 끝도 없다. 돈이란 결국 금속 덩어리이거나 종이 조각 혹은 가상 공간의 숫자에 불과하지만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발동되면 쌓아도 모자란 것이 돈이다. 명예라는 것도 내려놓은 후 돌아보면 한 줌의 모래알처럼 허망한 것이지만 권력의 척도로 여기면서 그 맛을 누릴 때는 자꾸만 더 크고 높은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인생 후반전, 그런 욕심이 들 때마다 노자가 말하는 통나무의 소박함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소박함으로 마음속에 어른거리는 탐진치의 그림자를 쫓아낸다. 인생의 반환점, 흔들리는 운명의 등불 앞에서 나는 도덕경을 읽었다. 노자는 자신의 잘못을 지나치게 책망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오히려 그만하면 잘 살았다고 격려한다. 그렇다. 사람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 누구나 다 그렇다. 나를 용서하고 격려하자. 그리고 그 힘으로 남은 인생을 더 값지게 살자.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은 공에 매달리고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는 것이 인생인데 나는 성공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다. 사람이 이룬 공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먼지처럼 사라진다.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집착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편해질 수 없다. 노자의 말처럼 공을 이룬 후에는 몸을 뒤로 물리는 것이 자연의 섭니다. 공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존재의 본질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다. 소유와 욕망, 생각을 비우면 비울수록 삶은 더 충만해진다. 위로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로 견주면 남는다는 말처럼 부족하다고 여기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충분하다고 여기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넘쳐난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가난하지만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면 우리는 여느 재벌 부럽지 않은 부자이다.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나는 산책자다. 산책하는 동안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그 시간이 아까워 뭔가를 생각하고 구상하는 시간으로 활용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걷는다. 산책하는 동안 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시간은 내 걸음과 함께 흘러가는 자연일 뿐 내가 관리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책하는 동안 내게는 애복이 필요하지 않다. 옷차림의 형식이나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기에 산책하는 시간 나는 무척 자유롭다. 산책자인 나에게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연꽃은 나에게 겸허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버드나무는 나에게 유연함을 가르친다. 산책할 때 나는 무소유가 된다. 산책자인 나에게는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다. 누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나를 막아서는 사람이 없으니 거칠 것이 없어 좋다. 산책을 할 동안 나는 모든 것을 버린다. 과거의 나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린다. 그러므로서 나는 모든 것을 얻는다. 아마 내가 집안에만 콕 박혀 있으면 나는 그저 하루하루 나이만 먹는 노인에 불과할 것이다. 신선한 공기를 쐬지 못해 말라 비틀어가는 식물들처럼 산책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금세 시들어버릴 것이다. 산책은 내 삶의 청량제이고 기쁨의 원천이고 내 일을 도와주는 가장 완벽한 조력자이다. 무뎌진 내 감각을 일깨우고 탁해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기에 산책은 내 마음속에 샛별이면서 내 영혼의 청소부이다. 걷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관 속에 누워있다는 것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생명의 확인이다. 그러므로서 일상이 생겨나고 그것이 모여 삶을 완성시키므로 삶의 도란 걷기에서 비롯되는 셈이다. 길은 손에 쥘 수 없고 발 아래 놓아야 한다. 길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람이 그 길을 걸을 수 없다. 길을 걷는 사람은 마음의 짐도 내려놓아야 한다. 마음속에 짐이 무거우면 발걸음은 천근만근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된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올바른 도를 걸을 수 있다. 낳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도 죽을 때는 수의 한 벌만 걸치고 관속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내 소유, 내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잠깐 우리 곁에 머무르는 뜬구름 같은 것일 뿐이다. 존재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들은 한 줌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삶의 반환점을 돌아 끝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내게는 특히 그렇다. 남은 인생을 마음 편히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소유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무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것에 위대한 진리가 숨어있다. 간결한 삶, 단순한 삶, 숨쉬듯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 후반기의 나의 모토이자 소원이다. 법정 스님을 내가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종교인들 가운데 산속에 오두막을 짓고 소박하게 살다간 수행자들이 들어있는데 법정 스님이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다. 미국의 자연주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그런 부류의 인물이었다. 소로는 미국 매사추세츠 콘코드의 월든 호숫가에서 작은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았다. 손수 땔감을 장만하고 자연이 주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외부와 격리된 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 소로는 이 당시 자신의 일상을 월든이라는 책으로 펴냈는데 월든은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로는 소유를 줄이고 일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그래서 번뇌를 줄여 간소하게 사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현인으로 불리는 디오게네스와 에피쿠로스도 단순 소박함의 도를 일상에서 실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디오게네스에게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권력보다 햇빛 한 줄기가 더 소중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모든 선의 시초요 근원이라며 큰 기쁨보다는 균형 잡힌 조용한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권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실컷 먹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단순함이 삶의 집중력을 높인다. 삶에서 행복의 비결은 무척 단순하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복잡해진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고민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줄어든다. 무엇을 할까를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한 요소이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식물원 산책길에서 내가 만나는 오리는 그런 면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이다. 오리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자신의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넓은 연못과 호수가 그들의 것이고 나아가 식물원 전체가 그들의 것이다. 두 발을 앙증맞게 저어 유유히 호수 위에서 논일다가 무료해지면 두 날개를 활짝 펴서 자유롭게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또 때로는 물속에 쑥 들어가 헤엄을 치기도 하면서 마음껏 자신들의 삶을 즐긴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존재가 오리다. 이에 비하면 세상에 갇힌 앵무새들은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가. 그들은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밖에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그렇다. 소유는 하고 있지만 자유롭지 못한 앵무새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갖고 싶은 걸 모두 갖고 쾌락을 향유하고 돈을 벌어 부를 축적해보지만 돌아서면 텅 빈 마음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삶의 의미인데 그런 소유물이나 쾌락, 돈에서는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식물원이 내게 아름다운 것은 식물원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식물원이 내 소유라면 나는 그 아름다움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 나는 세속적인 욕심이 앞서서 식물원의 자연을 예전처럼 즐길 수 없게 될 것이다. 식물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식물원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